아버지가 재혼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될 분의 정체를 알고 나서는 말 그대로 충격이었죠. 그분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의 절친한 친구셨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매일같이 병문안을 오시던 그분과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참 길게도 느껴지고 또 어떨 땐 눈 깜짝할 사이처럼 빠르게 지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1년을 버티셨어요. 그 1년 동안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울었고 또 많이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도 아프신 몸으로 끝까지 밝은 모습을 보이려 애쓰셨죠.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원래도 과묵하신 분이셨지만 더 말수가 줄어드시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퇴직하신 후라 더 그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일주일에 2~3번은 아버지 댁을 찾아뵙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아빠가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될 때 한번 들르겠니? 평소와 다른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았죠. 저는 다음 날 바로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버지 표정이 심각하면서도 어딘가 어색해 보이셨어요. 앉아라. 아버지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신 거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재혼을 하려고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재혼이요? 아버지가? 물론 아버지도 아직 일흔이 안 되셨으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솔직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아빠. 제가 뭐라고 말을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일단 아빠 얘기 끝까지 들어봐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넌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아버지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행복?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신데요? 정희 이모야. 내 엄마 친구였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희 이모라고요? 어머니의 절친이었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모요? 엄마 병원에 자주 오셨던 그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분이야.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희 이모는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 정말 헌신적으로 병간호를 도와주셨던 분이에요. 거의 매일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누시고 아버지가 잠깐 집에 다녀올 때면 병실을 지켜주시기도 했죠. 어머니는 정희 이모를 정말 친언니처럼 아끼셨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아빠, 이게 무슨... 제가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아빠도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 엄마 친구인데 그것도 그렇게 친했던 사이인데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수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정희 씨도 처음엔 정말 많이 망설였어. 우리 둘 다 내 엄마한테 미안하고 또 너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달까요? 그리고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대체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빠,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엄마가 병원에 계실 때였어. 정희 씨가 정말 자주 오셨잖니. 처음엔 그냥 고마웠지. 내 엄마 친구로서 당연히 해주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떠오르시는 모양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 씨가 아빠를 챙겨주시더라고. 밥은 먹었냐고 잠은 잘 잤냐고 물어보시고 아빠가 병원 복도 의자에서 졸고 있으면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시기도 하고 저도 그런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엄마는 그런 정희 씨를 보면서 고마워하셨어. 여보, 정희가 당신도 잘 챙겨주네. 내가 이러고 있으니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정희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내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버지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죠. 그러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는 정말 한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 너도 알잖니? 맞아요. 저도 그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때 정혜 씨가 가끔 전화를 하셨어. 밥은 먹고 지내냐고 괜찮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처음엔 그냥 예의상 받았는데 아버지가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한 번은 정혜 씨가 집 앞까지 반찬을 갖다 주신 적이 있어. 아빠가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걸 아신 거지. 그날 현관문을 열었는데 정희 씨가 서 계시는 거야. 반찬통을 들고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고맙다고 했더니 정희 씨가 그러시더라고. 오빠, 언니가 제일 걱정했던 게 오빠였어요. 혼자 남겨질 오빠를 어떻게 하나 계속 걱정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뒤로 정혜 씨가 한 달에 한두 번씩 들르셨어. 반찬도 갖다 주시고 아빠 집 정리도 도와주시고. 아빠는 그냥 내 엄마 친구니까 그러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까? 어느 날 정혜 씨가 오셔서 같이 저녁이나 먹자고 하시더라고. 밖에서 말이야. 아빠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정혜 씨가 오빠, 전 외로워요. 언니 생각도 나고요. 같이 언니 이야기하면서 밥 한 끼 해요. 라고 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 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둘이 작은 한정식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 내 엄마 이야기를 많이 했지. 어렸을 때 엄마가 어땠다는 얘기, 결혼하기 전 엄마가 얼마나 발랄했다는 얘기들. 아빠가 모르던 내 엄마의 모습들을 정혜 씨가 들려주셨어. 아버지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정혜 씨를 보게 됐는데 그분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 그때 알았어. 정혜 씨도 많이 외롭구나. 그분도 혼자시거든. 남편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대. 자식도 없고 그동안 혼자 사셨던 거야. 저는 그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가 그날 정혜 씨한테 물었어. 힘들지 않으세요? 혼자 사시기. 그랬더니 정혜 씨가 익숙해졌어요. 근데 언니가 떠나고 나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제 삶에 남은 사람이 오빠밖에 없는 것 같아서. 라고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아빠도 뭔가 느꼈어. 우리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구나. 내 엄마라는 공통분모로 연결된. 아버지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와 정희 이모는 가끔씩 만나셨다고 합니다. 처음엔 정말 어머니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대요. 두 분 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컸으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났어. 주로 조용한 찻집 같은 데서. 정혜 씨가 내 엄마 사진을 가져오시기도 했지. 고등학교 때 사진, 대학교 때 사진들. 아빠가 본 적 없는 젊은 시절 내 엄마 모습들이었어. 아버지 얼굴에 그때의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정혜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 이때 내 엄마가 얼마나 웃음이 많았는지,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아빠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내 엄마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 저는 조용히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수야,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고. 정혜 씨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외롭지가 않았어.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내 엄마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정혜 씨 자체가 아빠한테 위로가 되는 거야. 아버지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정혜 씨가 아빠한테 물으시더라고. 오빠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계속 이렇게 혼자?
아빠가 그냥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했더니 정혜 씨가 전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라고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때 아빠 가슴이 뛰더라. 이상하게. 그 뒤로 아빠가 혼란스러웠어. 이게 뭔가 싶었지. 정혜 씨를 보면 자꾸 내 엄마가 생각나면서도 동시에 정혜 씨 자체가 궁금해지는 거야. 이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버지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스스로한테 화가 났어. 내 엄마 친구를 이런 눈으로 보다니. 몇 주 동안 정혜 씨한테 연락을 안 했지. 피했어.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혜 씨가 전화를 하셨어. 오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연락이 없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아빠가 이 사람을 보고 싶었구나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날 정혜 씨한테 솔직하게 말했어. 정혜 씨, 제가 요즘 마음이 이상해요. 당신을 만나면 자꾸 내 엄마가 아니라 당신이 보여요.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전화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 아버지가 그때를 떠올리시는 듯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다 정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 오빠, 저도 그래요. 전 처음엔 언니 때문에 오빠를 챙긴 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오빠가 궁금해지고 오빠 목소리가 듣고 싶고 저도 이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둘이 그렇게 전화로 한참을 울었어.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다음 날 정혜 씨를 직접 만났어. 얼굴을 보고 얘기해야 할 것 같았거든.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지.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정혜 씨가 그러시더라고. 오빠 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뭔 부탁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정희야, 내가 가고 나면 우리 남편 좀 챙겨줘. 그 사람 혼자 두면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럴 거야. 내가 가끔 들러서 밥이나 챙겨주고 그래줘. 내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하셨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정혜 씨가 그때 울면서 내 엄마한테 그랬대. 언니 무슨 소리야? 언니가 나을 거야. 근데 내 엄마가 고개를 저으시면서 정희야, 난 알아. 그러니까 부탁이야. 라고 하셨대. 정혜 씨 말로는 그때 내 엄마 눈빛이 너무 간절했대. 그래서 알았다고 오빠 잘 챙기겠다고 약속을 했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혜 씨가 아빠한테 그러시더라고. 오빠, 전 처음엔 정말 언니와의 약속 때문에 오빠를 챙긴 거예요. 근데 오빠를 보면서 제 마음도 변했어요. 이게 언니한테 미안한 거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빠도 그때 정혜 씨한테 말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내 친구니까 고마웠던 건데 이젠 정혜 씨 자체가 소중해졌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얼마나 고민하셨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날 둘이 오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게 내 엄마한테 미안한 일인지 아니면 내 엄마가 이해해 주실 일인지.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정혜 씨가 그러시더라고. 오빠, 언니는 오빠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제가 오빠를 챙겨달라고 부탁하신 것도 그 때문이에요. 혼자 외롭게 사는 오빠를 보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여보, 괜찮아. 행복해도 돼. 그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았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라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아빠랑 정혜 씨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 더 자주 만나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6개월쯤 그렇게 만나다가 아빠가 용기를 냈어. 정혜 씨한테 우리 정식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었지. 아버지가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정혜 씨가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오빠, 전 괜찮은데. 지수 씨는 뭐라고 하실까요? 라고 하시더라고. 그게 제일 걱정이었대. 내가 어떻게 생각할지.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빠도 그게 제일 무서웠어. 내가 이해해줄까 아니면 배신감을 느낄까? 밤마다 고민했지.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정희 씨랑 아빠는 서로가 필요했어. 둘 다 너무 외로웠거든. 대화할 사람도 없고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나이잖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도 그 점은 이해가 갔어요. 정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엄마가 그렇게 오래 친구로 지낸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 아버지가 정희 이모를 이야기하실 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따뜻하고 배려심도 많고 아빠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거든.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 만나. 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정희 씨도 아빠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혼자 사시면서 고장난 것도 아빠가 고쳐드리고 무거운 짐 있으면 아빠가 날라드리고 그래. 두 분이 서로를 돌보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이기적인 건가? 내 엄마 친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건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 친구와 아버지가 연인 관계라니. 그것도 엄마가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아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행복하시길 바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희 이모라면 엄마도 괜찮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빠가 아는 사람, 그것도 엄마가 믿었던 분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지수야.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정희 이모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하신 거예요.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와 정희 이모가 이미 앉아 계셨어요. 지수야, 이리 와. 아버지가 반갑게 손짓하셨습니다. 정희 이모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시고 어색해 하셨어요. 당연하죠. 저도 사실 떨렸으니까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수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많이 놀랐지? 정희 이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놀랐는데 아빠 말씀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어요. 정희 이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이모가 정말 미안하다. 내 엄마 친구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정희 이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모도 처음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어. 근데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되더라. 내 아버지를 챙기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게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어. 이모가 테이블 위 물컵을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매일 엄마 사진 보면서 용서를 빌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면서 저는 이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자 이모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정말 고맙다. 아버지도 옆에서 눈을 붉히고 계셨어요.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희 이모가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들려주셨어요. 내 엄마는 고등학교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어. 친구가 괴롭힘 당하면 제일 먼저 나서서 막아주고 그랬지.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학교 때는 연극반 활동을 했었어. 무대에 서면 얼마나 당당하던지. 이모는 그런 내 엄마가 부러웠단다. 제가 몰랐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만났지. 아이 낳고 키우는 이야기, 남편 이야기도 하고. 내 엄마는 항상 내 아버지 자랑을 많이 했어. 우리 남편은 말수는 적지만 마음은 따뜻해. 라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이모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거든.
그래서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너무 잘 알았지. 이모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매일 병원에 갔어. 내 엄마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엄마가 그러시더라. 정희야, 넌 혼자 잘 살고 있니? 외롭지는 않니? 자기가 아픈데도 이모 걱정을 하시는 거야. 이모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모가 괜찮다고 잘 살고 있다고 했더니 내 엄마가 거짓말. 내 눈빛 보면 알아. 넌 외로워. 그러시는 거야.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잘 아시더라. 저도 그게 어머니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셨죠. 그래서 이모가 그랬어. 조금 외롭긴 한데 괜찮아. 언니 걱정은 하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이모 손을 꼭 잡으시더라. 그때 내 엄마가 이모한테 부탁을 하신 거야. 아까 내 아버지한테 말했던 그거. 정희야, 내가 가고 나면 우리 남편 좀 챙겨줘. 그 사람 혼자 두면 정말 걱정이야. 이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모가 울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내 엄마는 웃으시면서 정희야, 난 진심이야. 너랑 우리 남편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겠어. 둘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 라고 하시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니. 이모가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더니 엄마가 오해하지 마. 이모한테 우리 남편이랑 재혼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서로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사이로 지내달라는 거야. 라고 하셨어. 이모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모가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엄마는 혹시 이렇게 될 걸 예상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 이모랑 내 아버지가 서로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걸 말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당신이 우리 둘을 일부러 가까워지게 만든 건 아닐까? 이모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엄마는 똑똑한 사람이었어. 사람 마음도 잘 읽으셨고, 이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 아버지가 혼자 남으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다 아셨던 거지.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는 생각해. 이게 어쩌면 내 엄마가 준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이모랑 내 아버지가 서로를 돌보면서 살라고 주신. 이모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저녁이라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지수야, 이모가 약속할게. 내 엄마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랑 함께 살게 되더라도 엄마 사진은 집안에 모실 거고 엄마 기일에는 꼭 함께 추모할 거야. 이모는 내 엄마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아버지 옆에서 동반자로 함께 있고 싶을 뿐이야. 저는 이모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모 감사해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전 정말 괜찮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수야,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아빠가 정말 든든하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2달쯤 지났을 때 아버지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씀이었어요. 지수야, 우리가 그냥 조용히 혼인신고만 할까 했는데 정혜 씨가 그러시더라고. 내 엄마한테 제대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고 싶다고. 아버지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족 모임 정도로 식을 하려고 해. 식당 예약하고 가까운 친척들만 부르고. 너도 참석해 줄 수 있지?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정말로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희 이모한테서도 전화를 받았어요. 지수야, 이모가 너무 떨린다. 제대로 하는 건지, 내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은 건지. 이모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식은 정말 소박했어요. 작은 한정식집을 빌려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 몇 분만 초대했습니다. 하객이 20명도 안 됐죠.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으셨고 정희 이모는 연한 베이지색 한복을 입으셨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때 보이니? 이모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예쁘세요, 이모.
제가 웃으며 대답하자 이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우리는 먼저 어머니 사진 앞에 모였습니다. 작은 제단을 마련해서 어머니 사진을 모셔놓았거든요. 아버지와 정희 이모가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깊게 절을 올리셨어요. 2번, 3번. 이모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정희 이모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속삭이셨습니다. 언니가 부탁한 대로 오빠 잘 모실게. 언니 대신은 못 되겠지만 오빠가 외롭지 않게 해줄게. 그리고 언니를 평생 기억할게. 아버지도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소. 당신이 정혜 씨를 내 곁에 남겨주신 거겠지. 고맙소. 그리고 사랑했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다들 울고 계셨어요. 그 광경이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미소 지으시면서 잘했어, 여보. 정희야, 고마워. 라고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았어요. 간단한 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례도 없이 두 분이 서로에게 약속의 말을 하셨어요.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 후 두 분은 신혼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일정이었어요. 돌아오신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밝은 얼굴이셨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더라. 아버지가 여행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해변을 걷는 사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들. 두 분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정혜 씨가 여행 가서도 내 엄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 여기 왔을 때 엄마가 참 좋아했다고, 저기서 사진 찍었다고. 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엄마 얘기가 나와. 그게 좋더라. 엄마를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두 분은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에서요. 정희 이모가 자신의 집은 정리하고 아버지 댁으로 이사 오셨죠. 처음 방문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은 커튼이 걸려 있었고 거실에 화분도 몇 개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건 거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액자에 담겨서 잘 보이는 곳에 걸려 있었어요. 이모가 직접 골라서 걸었어. 엄마가 이 집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모셔야 한다고 하시더라.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희 이모가 주방에서 나오시며 웃으셨어요. 지수야, 왔니? 이모가 내가 좋아하는 잡채 만들었어. 내 엄마한테 배운 레시피대로. 이모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모가 내 엄마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 알지? 이모는 그냥 너희 가족의 새로운 일원으로 조용히 함께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이모. 그리고 이모한테 고마워요. 아빠 챙겨주시고 엄마도 잊지 않으시고. 이모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엄마는 이모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50년을 함께한 친구야.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지. 아버지도 옆에서 이모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엄마를 기억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엄마가 바라던 거였을 거고.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이 새로운 가족 형태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정희 이모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따뜻한 분이셨어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들어주시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지수야, 이모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어느 날 이모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모한테 부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 지수를 잘 부탁한다고, 딸이 외로워하면 곁에 있어 달라고.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모가 내 엄마는 못 되지만 엄마의 친구로서 내 곁에 있어주고 싶어. 괜찮겠니?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저까지 걱정하셨다니. 이모 감사해요. 정말로. 그날부터 이모와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따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차 마시러 가기도 하고 쇼핑을 함께 가기도 했어요. 이모와 시간을 보내면서 어머니에 대해 더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내 엄마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대학교 때 학생 운동도 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지. 이모가 옛날 사진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봐. 22살 때 엄마 모습이야. 머리도 짧게 자르고 청바지에 운동화 신고 다녔어. 지금 내 엄마만 알았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사진 속 어머니는 정말 당차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엄마가 되면서 조금 조용해지셨지. 근데 그 강한 마음은 그대로였어. 내가 태어나고 키우면서도 항상 당당하게 사셨거든. 이모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넌 엄마를 정말 많이 닮았어. 그 강한 눈빛이랑 따뜻한 마음씨.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3주기가 다가왔어요. 우리는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와 정희 이모 그리고 저. 여보, 우리 왔소. 아버지가 산소 앞에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정희 씨랑 잘 살고 있소. 당신 덕분이요. 정희 이모도 옆에 앉아 저를 올리셨습니다. 언니, 이모가 왔어. 오빠 잘 모시고 있어. 걱정 마. 그리고 지수도 잘 챙기고 있어. 언니가 부탁한 거 다 지키고 있어. 이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어머니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딸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빠도 행복하시고 정희 이모도 좋은 분이에요. 엄마가 좋은 친구를 곁에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살랑거렸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희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모가 내 엄마만큼은 못 되겠지만 그래도 내 곁에서 엄마가 하셨을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 저는 이모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모는 이모대로 소중해요. 엄마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이모 자체로요. 이모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그 말이 이모한테는 큰 위로가 돼. 아버지도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계셨어요. 우리 셋이 이렇게 잘 지내니까 아빠가 정말 다행이다 싶어. 엄마도 기뻐하실 거야.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희 이모가 만든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메뉴들이었습니다. 엄마 레시피 노트 보고 만들었어. 최대한 엄마 맛을 내려고 노력했는데 어때? 이모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엄마 생각나는 맛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말하자 이모가 안도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울지 않고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엄마가 음식 만들 때 얼마나 정성스러웠는지 알아? 재료 하나하나 고르는 것도 신중했어. 가족이 먹는 건데 대충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이모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시장 가시면 한참을 둘러보셨어요.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도 추억에 잠기셨어요. 그러게. 장 보는 데만 2시간씩 걸렸지. 근데 그렇게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 우리는 그렇게 따뜻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달 후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하게 된 거예요. 기쁜 마음에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저 과장 됐어요.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당장 와라. 우리 축하해줘야지. 아버지 댁에 가니 이미 이모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이모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 상을 차리며 이모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맨날 자랑하고 다니셨을 거야.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아주셨을 텐데.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제가 말하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식사를 마치고 이모가 방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지수야, 이거 내 엄마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거야.
이모가 상자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뭐예요, 이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이모한테 맡긴 거야. 지수가 좋은 일 있을 때 이거 줘. 그러시면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시던 진주 목걸이. 엄마가 그러셨어. 이건 우리 엄마한테 받은 거야. 이제 지수한테 물려줘야지. 그리고 편지도 하나 쓰셨어. 이모가 편지 봉투를 꺼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수에게.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펼치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모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어머니의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한테 미안해서야. 내 곁에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내가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야, 슬퍼하지 마. 엄마는 내가 강한 아이라는 걸 알아. 내 안에는 엄마의 강함과 아빠의 따뜻함이 다 들어있어. 넌 잘 살아갈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정희한테 부탁했어. 정희는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야. 그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저는 정희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도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지수야, 혹시 아빠가 나중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해해줘. 아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게 정이든 다른 누구든 아빠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괜찮아. 어머니는 정말 이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걸까요? 엄마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 단지 너희들을 두고 가는 게 미안할 뿐이야. 하지만 지수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눈을 감을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위안이 될 거야.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안아주셨어요. 정희 이모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셋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내 할머니가 엄마한테 주신 거야. 이제 내 차례야. 이걸 할 때마다 엄마와 할머니를 생각해줘.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영원히 사랑해. 마이너스 엄마가. 저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이모가 도와주셨어요. 잘 어울린다, 지수야. 내 엄마가 했을 때처럼 예뻐. 이모가 눈물을 닦으며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가 정말 너를 많이 사랑했어. 우리 다. 저는 목걸이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아버지와 정의 이모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족도 소중히 하겠다고. 어머니라면 그걸 원하셨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 정희 이모의 결혼 생활도 2년째 접어들었어요. 두 분은 정말 잘 지내셨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하시고 주말이면 영화도 보러 가시고. 지수야, 아빠가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언제 이후인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정혜 씨 덕분이야. 매일매일이 감사해. 정혜 이모도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어딘가 쓸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지수야, 이모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내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이모가 밝게 웃으셨습니다. 두 분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어머니도 분명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함께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가는 일이 됐어요. 언니, 우리 왔어. 정희 이모가 산소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빠가 요즘 당뇨 관리 잘하고 있어. 이모가 식단 조절해주고 있거든. 걱정 마. 이모는 항상 어머니한테 아버지 근황을 보고하셨어요. 아버지도 산소 앞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지수가 요즘 일도 잘하고 건강해. 우리 딸 잘 크고 있어.
당신 덕분이요. 저도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저 잘 지내요. 아빠랑 정희 이모도 행복하시고 엄마가 바라던 대로 다들 잘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잘했어, 다들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찻집에 들렀습니다. 내 엄마랑 여기 자주 왔었어. 특히 녹차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셨지. 정희 이모가 메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결혼 기념일마다 여기 와서 케이크 먹었는데 아버지도 추억에 잠기셨어요. 우리는 녹차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어머니 목까지 해서요. 엄마, 이거 맛있어요. 같이 먹어요. 제가 빈자리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어요. 우리의 대화 속에, 웃음 속에,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어머니는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지수야, 내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아버지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모일 수도 없었을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머니 사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작은 추모 모임을 열기로 한 거예요. 언니 친구들을 초대하면 어떨까? 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자리. 정희 이모가 제안하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제가 찬성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동기들, 동네 친구들까지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정희야, 고마워. 이렇게 자리 마련해줘서. 어머니 친구분들이 정희 이모한테 인사하셨습니다. 언니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모두가 언니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모가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들을요. 지수 엄마는 정말 의리 있는 친구였어. 내가 힘들 때 밤새 전화 받아주고 그랬지.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 나도 기억나. 우리가 대학교 때 시험 공부한다고 밤새 도서관에 있었는데 지수 엄마가 김밥 싸서 가져왔잖아. 다른 분이 웃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들을 처음 알게 됐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연락 자주 했어.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고 하소연하면 항상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친구분들 얼굴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저도 여러분 얘기 들으니까 제가 몰랐던 아내 모습을 알게 되네요. 고맙습니다. 그날 모임은 슬프기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여 좋은 기억들을 나누는 자리였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 아버지가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았는지 다시 느꼈어. 이모도 뿌듯해. 정희 이모가 설거지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주방으로 가서 이모를 도왔어요. 이모, 오늘 정말 고마워요.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이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수야, 이모도 고마워. 내가 이모를 받아들여줘서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줘서. 저는 이모를 안아드렸습니다. 이모는 우리 가족이에요. 엄마가 남겨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모가 제 등을 토닥이시며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아버지를 웃게 만드는 정희 이모 속에도, 제가 힘들 때 위로해주는 추억들 속에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따뜻한 시간들 속에도 어머니는 정희 이모를 아버지 곁에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어쩌면 어머니가 우리한테 준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혼자 남을 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 혼자 살아온 친구도 따뜻한 가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가족의 모습은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족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오늘도 저는 어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합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엄마 덕분에요. 사랑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와 정희 이모는 여전히 행복하게 사시고 저도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어머니 산소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어머니는 더 이상 제 곁에 계시지 않지만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랑은 우리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서 함께 나누는 기억들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어머니의 재혼, 그리고 새어머니의 정체. 처음엔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그리고 정희 이모를. 우리 모두를 연결해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바라는 건 우리가 슬픔 속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가장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